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갖춘 나라라고 하죠. 자, 그럼 생애 첫 번째 건강검진은 몇 살 때일까요? 얘들아 기억해봐. 기억해봐. 생애 첫 건강검진은요. 빵살. 만 0.01세에 첫 검진을 합니다. 만 0.01세. 일반적인 산부인과 출산을 한 경우라면 생후 2-3일 이내에 첫 피검사를 실시합니다. 바로 신생아 선별검사라고 하는 생애 첫 국가 건강검진인 셈이죠. 이런 체열을 생각하신다면 얘들아 너네 이런 체열을 당해본 적이 있니? 네. 있어? 이거는 내 시나리오랑 맞지 않는데. 네, 이런 체열을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신생아들은요 태어나면 겨우 성인의 팔뚝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열은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발 뒤꿈치에서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 선별검사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 질환은 희귀 질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첫 검사에서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 발육부진, 신경손상, 뇌손상,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검사에서 잘 찾아낸다면 식이요법을 통해서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생아 검사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 검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 모두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이거 정확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들이 눈앞에 주르륵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 정확한 거 맞아? 자,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따져봐야 합니다. 믿을 만한 검사실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근거 있는 측정을 했는지. 자, 요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한다면 비로소 정확한 측정 값이 되는 겁니다. 나 공감해 준 거지? 아이 고맙습니다. 이것은 비단 임상검사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측기들이 있어요. 즉 측정을 통해 값을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면 체중계, 체온계, 그리고 요새 아주 핫하죠.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계, 그리고 가정용 혈당계.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값들도 믿을 만한 공정을 갖춘 곳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잘 만들었는지 의 여부에 따라서 그 기기들이 보여주는 값은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정확한 값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값의 근거하고요. 이 값이 주는 범위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제 키가 160cm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자로 쟀더니 키가 160cm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자가 정확한가요? 그렇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대면 돼요. 자, 근거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용하는 자는 A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건데 정확하게 교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교정은 정확한 거 맞아요? 그렇지. 똑똑해요. 네. A라는 이 제조사에서는
D라는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있대요. 근데 이 교정기관은 국가공인기관이고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사용하는 교정기와 기준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그 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측정 소급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소급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실 겁니다. 있으시다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급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들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 너무 익숙하시죠? 네, 그거랑 또 족보, 이런 것들이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소급성 체계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 얘기했죠. 두 번째 값의 범위입니다. 제 키가 160cm예요. 훤칠하죠? 네, 훤칠하죠. 네. 자, 160cm예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사합니다. 말의 의미는 159cm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161cm보다는 확실히 작은 그 사이에 제 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범위, 의미가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제 키는 160.1c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키는 160.0보다는 확실히 크고 160.2보다는 확실히 작은 그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범위를 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놀라운데요. 네. 오! 네, 정확합니다. 제 키가 진짜로 얼마인지를 그 참값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참값을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키는요, 과학기술, 측정기술, 길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 참값에 근접하겠죠. 우린 이것을 측정 불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정도, 범위를 주는 것이죠. 자, 제가 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임상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검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점들 같은 값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하지만 이 점들은요, 단언컨대 현재 과학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측정 기술을 가지고 같은 혈액 시료에서 콜레스테롤을 10번 반복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의 분포입니다. 최상의 기술로 해도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정의 정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요 범위 안에 참값이 존재한다 라고요. 이것이 측정 불확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진 결과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들 값 하나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부정확한 결과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들은요, 그 목적과 활용 편의를 위해서 그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범위 안에 한 값을 우리에게 편의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계측기와 값이라면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집에서 가지고 계신 계측기 중에 1분 남았습니다. 예, 네. 이거 궁금하시면 네.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서를 찾아도 없다.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할지. 네, 그들은 분명히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든 정확한 측정을 하고 어떤 기계를 쓰든 정확한 측정을 한다면 그 모든 결과들은 동등한 같은 값을 보여주겠죠. 이 병원 저 병원 값이 다르고 이 기계 저 기계 값이 다르면 우리는 측정 값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이렇듯 정확한 측정은 신뢰를 줍니다. 신뢰뿐인가요? 측정이 정확하면요. 이 병원에서 하든 저 병원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받고 측정을 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작은 측정값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나아가서 사회적인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유명하신 분이죠. 공정성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이 한쪽 손에 무게를 재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재더라도 같은 값을 내는 것. 바로 측정 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